택시 괴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대리운전 괴담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친구 중에 2명이 대리운전을 하는데 오늘은 이 친구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나씩 꺼내 볼까 해요. 먼저 대학 동기인 친구 얘기부터 할게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3년 전의 일이고 여름철이었어요. 이 친구가 한 번은 탁송콜을 할 때 생긴 일인데, 탁송콜이 뭐냐면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고 얘기로 넘어갈게요. 대리 운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차의 손님이 탄 상태로 대신해서 운전해 주는 걸 대리 운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손님의 차를 그 손님이 탑승을 안 한 채 차만 대신 운전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갖고 이 한 번은 이 친구가 콜 전화를 받고 손님을 만났는데 고급차더래요. 차 이름이 무슨 뭐 할머니들 끼는 그 틀리였대요. 성은 벤시였고. 근데 손님께서 아우 기사님 죄송한데 전 이 차를 안 탈 건데 차만 저희 집으로 좀 운전해 주시겠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친구가 아우 너무 죄송해요. 손님이 없는 차를 그냥 운행하는 건 이건 보험 적용도 안 되고요. 어려우니까 다른 업체를 좀 알아보시겠어요? 하고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그 손님께서 제가 돈은 따따블로 드릴 테니까 사고 나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 사실 제가 다른 곳도 알아봤는데 다들 거절하셔서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셨대요. 그 당시 그때 그 탁송보험이 없을 당시였는데 근데 손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니까 또 돈도 따따블로 받았겠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친구가. 잘 알겠어요. 제가 책임만 지신다면 이 차를 조심히 운행을 할게요. 하고 일단 그 차를 몰았대요. 그때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울산 삼산동에서 서창 쪽이었는데 이 친구가 돈도 두둑히 받았겠다. 한마디로 기분이 업된 거죠. 그래갖고 그 손님 차를 기분 좋게 몰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자꾸 운행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차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고음이 가끔씩 들렸대요. 그러니까 차 주변에 조심해야 할 물체가 센서가 감지를 하고 내는 경고음이죠. 그 소리가 자꾸 울렸던 거죠. 분명 한적한 도로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땐 차도 없었대요. 새벽이라서 그 차 안에 전후방 카메라로 다 확인했는데 경고음이 자꾸만 울리니까 의아해한 거죠. 그래서 야, 이 고급차인데 별거 없네. 오작동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운행을 했는데 그 손님 차의 목적지인 서창을 거의 다 와갈 때쯤에 차에서 또 경고음이 계속 울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막 삑, 삑, 삑 하고 막 계속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차 안에서 봤을 때 또 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도로가인데 그냥 도로밖에 없는데 차 안에 모니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사방 팔방 이렇게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고급차인데 차에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확인을 한 거죠. 괜히 비싼 차 흠집 내면 좀 곤란하니까 1차 주변을 확인을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좁은 도로가인데 왕복 1차선 좁은 도로가에 중앙에 큰 나무만 있고 도로만 나 있었던 거죠. 근데 차에 방해될 만한 어떤 물체가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여름철이고 하니까 차가 좀 많이 이렇게 센서가 오작동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차에 올라타서 핸들대를 잡았는데 순간 등 뒤 뒷좌석에 어두운 색의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타고 있는 게 보인 거죠. 뒷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어두운 색의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자긴 분명 손님에게 그냥 차만 본인 집까지 옮겨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못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 뭐 이렇게 놀래기도 했지만 그 손님이 뒷자리에 탄 손님까지 모셔다 달라는 얘기를 좀 깜빡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대리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야간에 손님 차를 대리운전할 때 뭐 밤에 차 안에 사람이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운전석 차문을 열고 운전하기 전에 손님이 옆자리나 뒷자리에 타실 때만 잠깐 확인을 하죠. 그런데 뭐 차에 손님이 뭐 3명, 4명 이렇게 탈 경우에 뭐 일일이 운전석 뒷자리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눈을 마주쳐가면서 확인하진 않잖아요. 민망하죠. 그럼 특히 운전석 뒷자리인 룸밀러로 봤을 때 사각지대이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타는 대리 운전기사가 과연 몇 명이 될지. 거기다가 손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뭐 원래부터 계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콧노래 부르고 막 그 휘파람 불면서 운전했던 게 좀 혹시나 그 손님이 들으셨을 수도 있나 싶어가지고 좀 창피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이 쓰여가지고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했겠죠. 그 다음부터 그 손님 댁이 빌라였는데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뒤돌아보면서 손님을 깨우려고 했대요. 근데 그 손님이 안 계셨답니다. 자긴 분명 뒷자리 차문 여는 소리도 못 들었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찰나에 뭐 어떻게 조용히 내리자마자 막 번개처럼 사라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뭐지? 난 분명히 내 등 뒷자리에 고개를 푹 숙인 손님을 봤는데 왜 지금 안 보이지? 순간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주춤대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 차를 탁송한 손님께 전화를 걸었대요. 손님, 차는 잘 주차를 했고 차 키는 어디에 두었고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차에 어떤 여성 승객분이 타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손님께서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그 차에 누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손님 미안합니다. 제가 잠시 헛걸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얼른 끊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차 안에 보면 그 왜 가족 사진이 있죠. 그 사진에 왠지 눈길이 가서 그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 자기가 좀 전 잠깐 봤던 여성이 그 사진 속에 있더랍니다. 이 탁송콜을 시킨 그 손님과 그 옆에 자기가 봤던 어두운 빛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족 사진을 본 거죠. 그 손님의 부인이었던 거죠. 이때 정말 막 섬뜩해지더랍니다. 여름철인데 막 한기가 감돌았고 막 소름 돋으니까 머리털뿐만이 아니고 온몸의 털이란 털은 쭉 뼛쓰고 닭살이 돋았다고 해요. 무서워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곳을 얼른 빠져나왔는데 근처에 편의점에 앉아서 한참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고 일을 끝마쳤다는데 제가 이 얘기 처음에 그 손님을 만나러 간 장소를 말씀 안 드렸죠? 그곳은 삼산 쪽에 있는 장례식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차 안에서 잠깐 봤던 그 여성분이 그 손님의 부인인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던 거고 그 영가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금기시되는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기사 전용 프로그램 어플이 따로 있죠. 대리기사들이 그 프로그램의 그 콜 금액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콜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있는 콜은 찍지 말라는 게 있죠. 거의 불문율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콜 금액이 뭐 10,000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있는데 당연히 금액이 높은 콜은 기사들이 서로 찍기에 바쁘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사 전용 프로그램에서 그런 콜들은 뭐 뜨자마자 정말 번개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기사가 얼른 찍어가거나 아예 뜨지도 않는 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근데 기사 전용 프로그램에 높은 금액의 콜이 계속 둥둥 떠 있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콜이란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의 얘기네요. 그때 만났던 제 여사친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아주 자주 만났거든요. 어떤 서로 이성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서로 허물 없이 편하게 지냈던 거죠. 물론 이 친구도 연가를 가끔 보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말이 잘 통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시집 가고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여사친이 시집 가기 전에 대리운전 일을 잠깐 했었대요. 한 번은 제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여사친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전화 온 시각을 보니 새벽 1시 반부터 2시쯤이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 무슨 큰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제가 야 오랜만이네. 근데 무슨 일 있어? 새벽에 오니까 전화가 수십 통 와 있던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말도 마라 죽다 살았다 면서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지금부턴 이 친구 시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백조 생활을 하다가 지겨워가지고 대리 일을 시작을 했대요. 이 친구가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 걸크러쉬 하거든요. 운전도 웬만한 남성, 아니 그 이상으로 잘하면 잘했지 더 못하지는 않았었죠. 운전 실력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지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대리를 시작했다는데, 대리를 시작하고 한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때가 계절은 겨울이었고요. 유독 콜이 안 뜨더랍니다. 공휴일이었던 거죠. 저녁 7시부터 대기해서 저녁 11시까지 되는 시간까지 콜이 한 콜도 안 뜨더란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공쳤구나, 그만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콜이 떴대요. 근데 아직 초보라 가지고 이 콜 금액이 좀 높은 금액은 알겠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2만 원 정도 했으니까. 근데 목적지가 같은 울산권인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기가 처음 보는 그런 목적지더랍니다. 그 목적지가 무슨 유적지라고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야 이걸 찍어 말어 한참 망설였죠. 그런데도 콜이 계속 떠 있더란 거예요. 워낙 그 콜을 기사들이 아무도 안 잡으니까 콜 금액이 점점 더 올라갔대요. 2만 원부터 하던 금액이 3만 원 그리고 4만 원까지 무슨 경매 낙찰하는 것처럼 올라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콜을 아무도 안 찍더랍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뭐 같은 지역권인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고 그 콜을 찍었대요. 그리고 손님과 전화를 해서 손님 차가 있는 출발지로 갔었겠죠. 일단 전화한 손님을 만났는데 손님이 두 분이셨대요. 전화하신 분은 가는 길 중간에 경유를 해서 내리기로 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차주분이셨는데 이 분들을 차에 모시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운행을 한참 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는데 시골길이 나오더랍니다. 집도 몇 채 없는, 아니 같은 지역권인데 이런 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인적도 드문드문, 그러니까 집이 띄엄띄엄 있는 거죠. 주변엔 논밭뿐이었고 그 시골길을 지나다 보니까 아리랑 길이라고 하죠.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그 외 산을 타고 가는 꼬부랑 길 있잖아요. 그 길로
이렇게 서서히 운행하면서 가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산에 도로만 있는 그런 길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운행하다 보니까 뭔가 찬 기운이 감돌더래요. 분명 차 안에 히터는 빵빵하게 틀고 있었는데 그 기분상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산 도로길을 가다 보니까 뭐 인적이 있을 리도 없고 건물도 보일 리가 없겠죠. 도로 주변에 뭐 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상한 게 그 길을 가는 동안 차 한 대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시각이 자정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뭐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래서 운전해 가면서 룸밀러를 살짝 보니까 정작 코를 부르신 분은 멀쩡했는데 이 차주분이 술에 골아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자고 계시더랍니다. 이 두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그 분위기란 게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운전하면서 괜히 분위기 얼어붙고 하니까 일부러 말을 걸어봤대요. 손님, 제가 초보 대리기사라 그런데 내비게이션 따라 이 길로 가는 게 맞죠? 그랬더니 전화로 코를 부른 그 손님께서 초보시군요. 네, 그냥 내비 따라 가시면 돼요. 근데 뒤 따라오는 차 있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요즘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뒤 따라오는 차는 없고 이 스마트폰으로 개개인이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께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거기 콜택시가 잡힐라나? 이거 큰일 났네. 그러시면서 기사님 제가 요금을 한 2만 원 더 드릴 테니 일단 도착하면 콜택시부터 좀 불러봐요. 그리고 난 조금 있으면 내릴 테니까 이 친구 집까지 잘 좀 부탁해요. 그러시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친구가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깊은 산 속에 밤새 꼼짝없이 갇히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감부터 언습에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건물 몇 채가 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손님께서 기사님 전 여기 내려주시고 제 친구 집까지 잘 좀 부탁해요. 그러면서 계산을 하고 내리셨대요. 그때부터 더 오싹해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 그 차주분이 그것도 술에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는 손님만 남은 건데 깊은 산 속에서 단둘이 그렇게 있으니까 더 으스스해지더랍니다. 또 가는 길 주변에 야산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나무와 도로 빼고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가는 길 내내 간담이 서늘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비를 보면 그 목적지 예상 도착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손님 차 몰면서 전화 통화하면 안 되죠. 예의가 아니죠.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리고 손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가는 길 내내 콜택시를 막 여러 곳을 이곳저곳 호출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가다가 아까 그 손님을 내려드리고 한 10분 정도 가다 보니까 조그만 단독주택 한 채가 보였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그 손님의 목적지였던 거죠. 그래서 뒷자리에 자고 있는 손님께 손님 다 왔어요 손님 하고 얘기를 그랬는데 손님께서 눈을 안 뜨신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에 내려서 그 손님이 찬 그 뒷자리에 차문을 열고 그 손님을 막 흔들었대요.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너무 깊이 잠에 빠지신 거죠. 그래서 뭐 주변에 파출소가 있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갔대요. 가서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막 초인종도 누르고 그리고 문도 두들겨보고 저기요 막 그랬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집안에 사람이 없어 보였대요. 그때 정말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손님 차에 운전석에 올라타서 그 뒷자리에 주무시고 계신 손님께서
무릎 위에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이걸 들어서 그 손님 스마트폰에 전화 목록이 있잖아요. 이걸 쭉 리스트를 보면서 일일이 전화를 다 해댔대요. 여기저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들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깊은 한숨을 휴 하고 쉬면서 룸밀러를 봤는데 그 룸밀러의 뒷자리에 주무시고 계신 손님 머리 위에 할머니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눈을 비비고 봤는데 여전히 허연 긴 머리를 뒤로 넘겨서 쪽진 머리 끝부분에 비녀를 꽂은 것 같은 할머니 얼굴이 또렷이 보였는데 그 할머니 표정이 근심 어린 표정이 보이더랍니다. 이걸 보고 그 자리에서 막 울음을 터뜨렸대요. 왜냐하면 겁이 난 것도 겁이 난 거지만 너무 놀라면 사람 몸이 경직되잖아요. 마음은 이 무서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몸이 굳어가지고 안 움직여지고 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래서 한참 울음을 터뜨렸대요. 전 그때 그 여사친의 얘기를 듣고 전혀 공감을 못했는 게 친구가 엄청 기가 세고 씩씩하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영가와 맞닥뜨려도 영가 보면서 눈 세모나겠다, 눈 네모나겠다 뭐 이러고도 나물였는데 근데 그런 친구가 무서워서 울었다고 하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게 울다가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안 되겠다. 다시 이 손님차를 몰고 가까운 파출소로 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좀 전에 내렸던 손님인데 자다 깬 음성으로 목이 잠겨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손님께서 깊게 잠들어가지고 흔들어서 깨웠는데 도무지 안 일어난다. 손님 댁에 가서 초인종도 누르고 막 고함도 질러보고 전화도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인기척도 없고 전 어쩌면 좋아요. 여길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통화를 듣던 손님께서 그럼 일단 집 앞이고 또 차 안에서 자다가 질식사도 할 수 있으니까 차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차 안에서 그냥 잠자기 놔둬라. 아마 부인 되시는 분이 아들하고 발리로 여행을 갔을 거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놔둬라. 괜찮다. 그러면서 기사분은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했죠. 그냥 차편 알아보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가 알았어요. 그러고 일단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는데 그래도 막상 막막한 거죠. 그렇게 많은 콜 택시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배치됐다는 전화는 한 통도 없죠. 막상 차에 내려서 엄동설안에 인적 없고 어두컴컴한 산길 도로를 무작정 걸어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곳에 있을 수는 없겠죠.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걷다 보니까 주변은 뭐 컴컴하죠. 또 시냇물 흐르는 소리, 또 바람에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소리. 이 소리마저도 무서웠다고 그러네요. 산길 도로가 주변에 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적 없고 어두컴컴한 산길 도로가 주변을 겨우 핸드폰 조명빛에 의지하면서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걷다 보니까 공포심은 더해 갔겠죠. 그래서 그 새벽에 저에게 전화를 여러 통 한 거고 그렇게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그 환청이 들리더랍니다. 할머니 음성이었는데 고맙다 아가, 내 아들 잘 들여다줘서 고맙다,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그때부터 거의 패닉 상태가 왔었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겁에 질린 채로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것도 잠시 어디에선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었대요.
그 소리를 듣고 하도 놀라서 머리털이 쭈뼛쓰고는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했답니다. 전력 질주로. 뛴다고 그 길을 빨리 벗어날 순 없겠지만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그 선택의 여지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무작정 도로만 보고 뛰었답니다. 그렇게 숨이 목에 찰 정도로 한참 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처녀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뛴다고 내가 못 따라올 줄 알았지. 그런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는데 기절하는 동안 할머니 음성이 들렸답니다. 아가, 일어나야 된다. 얼른 일어나. 그 소리를 듣고 눈 떠보니 몸이 다 젖어 있었대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자신이 저수지 입구 쪽에 누워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분명 도로 앞만 보고 뛰었는데 기절하고 눈 떠보니 저수지. 한마디로 홀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 친구가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그 상황이 다른 한편으론 갑자기 짜증이 확 몰려왔대요. 아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목청껏 야, 다 나와! 하고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는데 그 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왔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에 홀려서 길을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땐 정말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스마트폰 맵을 켜고 지도를 따라서 우선 도로가로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저수지를 지나다 보니까 다시 산이 나오더랍니다. 산길도 아니고 길을 개척해가면서 걸어갔대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피해가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소리,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걸터 앉은 새가 따닥 하고 날아가는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겁에 질리면서 산길을 지나서 도로가로 거의 다 와갈 때쯤에 뒤에서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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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바로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대요. 그리고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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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더니 좀 전에 그 처녀 음성이 또 들렸는데 하, 인연 기센 거 봐라. 운 좋은 거 봐라. 그런 소리가 너무 가깝게 마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길래 바로 등 뒤에 딱 붙어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이때 당연히 뒤돌아볼 순 없었겠죠. 그 상황이. 그래서 귀를 두 손으로 꽉 막고 앞만 보고 막 뛰었는데 산길 포장된 도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큰 화물차 소리 같은 게 들리길래 이래 죽으나 차에 치여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워낙 무서운 상황이니까 도로 한복판에 서서 아예 차를 가로막기로 했었대요. 핸드폰 후레쉬 조명을 비추고 손을 흔들면서 그랬더니 그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은데 쭉 미끄러지면서 마치 영화처럼 그 친구 앞에 멈춰 쓴 거죠. 그러자 그 트럭 기사분께서 차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언성 높이면서 아니 아가씨 미쳤어요? 사고 나면 책임질 거요? 하고 막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댔죠. 그 트럭 기사분 입장에서는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많이 놀라신 거죠. 그러자 이 친구가 어머 죄송해요. 제가 겁도 하도 나고 차편도 하나도 없어서 그랬다면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차 있는 곳까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트럭 기사분께서 친구 사정을 이해하고 놀란 가슴 추스리고 아우 놀랬네. 돈은 괜찮아요. 그냥 가는 길이니까 그냥 타세요. 하고 트럭을 그렇게 얻어 타고 가는 내내 트럭 기사분과 제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 사람 사는 얘기를 나누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나왔는데 그때 트럭 기사분께 고마웠어요. 저 여기 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또 환청 같은 게
그러니까 아까 그 할머니 음성이 들렸대요. 아가, 고마워. 잘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차에서 내리려다 말고 또 놀라서 비명을 막 질러댔는데, 그러니까 트럭 기사분께서 아니 아가씨 괜찮아요? 오늘 저를 2번 놀라게 만드네 이 아가씨. 그래서 친구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고 얼른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다시피 했대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 트럭 기사분께. 그리고 이 친구는 그날 대리기사 전용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낮 2시쯤에 눈을 떴는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길래 통화를 여러 통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었는데, 전화를 거니까 경찰이 누구누구 되시죠? 다름이 아니고 어제 누구누구 분을 태워 가신 적 있죠? 그분께서 사망하셔서 참고인으로 시간 나실 때 경찰서에 잠시 들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길래 친구가 네 잘 알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죠. 몸이 굳어가지고 그 누워 자던 손님분 머리 위에 보였던 그 할머니, 그리고 그 손님이 죽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는데, 나중에 시간 내서 경찰서에 들러서 잠깐 조사를 받고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손님을 부검을 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손님이 차 안에서 누워 잤던 게 아니고 이미 죽어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만취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한마디로 시체를 처음부터 태워왔던 셈인데, 이 친구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싹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봤던 할머니 영가는 그 손님의 어머니였겠죠. 그리고 산속에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냈던 그 처녀의 영가는 무당 영가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할머니 영가가 자기 아들을 집까지 잘 태워다 준 덕분인지 그 무당 영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 걸 그 할머니 영가께서 도움을 주신 게 아닐까. 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휴가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